매입 매출 전표 입력 매입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좀 파악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매입 정리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매입세 공제 부분이잖아요.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이 있어야 돼요. 어래? 매출 정리할 때는 그런 요건이라든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안 해요, 안 해요. 매출할 때는 요건이라든가 이거 필요 없어. 닥치고 매출하면 부가세 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빙 없이 매출해도 돼요. 대표적인 게 현금 매출이죠. 현금 매출도 무조건 부가세는 내고 가야 돼요. 생계에서 발행 대상이다. 그럼 거기다 가산세까지 내야 돼요. 매입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생계에서 못 받았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매출의 경우는 요건을 거의 따지지 않지만 매입의 경우는 요건은 까다롭게 따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무서 입장이 돼봐요. 매입세액은 뭐예요? 매출세액에서 공제 차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요건이 있는데요?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거,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거, 그러니까 판매되지 않은 상품 제품에 대한 판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도 그 과세 기간에 공제를 다 하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가세, 회계, 법인세 비교할 때 설명을 이미 드렸던 내용입니다. 과세 사업이에요. 그럼 반대로 뭔데요? 면세 사업을 위해서 쓸 때는 당연히 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매입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 물론 예외적인 것은 신용카드,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도 신용카드로 받았다든가 또는 매입세액이 아니지만 매입세액을 의지해서 공제해주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매입세금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것을 제출을 해줘야지만이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이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해줘요. 내가 매입세 부담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공제 못 받는다는. 자, 그럼 매입세 불공제 사례를 봅니다. 세금 계산서 받지 못한 거, 받았는데 불분명한 거, 막 이상한 거, 막 이런 것들은 공제 안 해준다. 다만 이제 착각이에요. 그래서 거래 사실로 확인될 때는 공제를 해주는 거고, 매입처별 세금에서도 합계표를 제출을 안 한 경우 또는 불분명한 경우, 막 이렇게 번호 틀리고 막 이상한 거 써 있고 그럴 때는 안 해주지만, 숫자 잘못 기재 착오예요. 그래서 거래 사실이 확인될 때는 공제는 해줍니다. 자,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거고요. 영업용이 아닌 소형, 비영업용이라고 하죠.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내가 우리 회사에 업무적으로 다 쓰는데 출장도 가고 배달도 가고 출퇴근도 하고 뭐 등등등등 하는데 업무용으로 쓰는데 왜 승용차의 구입에 대해서 내가 차를 구입했는데 부가세 부담하고 세금에서 받고 구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 왜? 업무용인데?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 않냐. 피크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막 그렇게 해서 쓰일까봐 아예 일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업용은 공제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업용이 뭔데요? 자동차 운전학원이라든가 임대업이라든가 자동차 판매업이라든가, 진짜 영업용으로 쓰이는 경우, 뭐 무인 경비업 같은데 승용차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또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경우는 뭐 트럭, 화물차, 경차, 트럭 몰고 가서 피크닉 간다 뭐 그런 사례는 별로 없겠고, 승합차는 갈 텐데 여하튼 승합차, 경차, 화물차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매입세 공제를 다 해주는데, 그 외에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에는 구입을 하면서 또는 임차를 하면서 유지를 하면서 세금 계산서 받고 매입세액을 부담을 했어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불공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탁 치고 그냥 불공제. 업무 추진비 뭐라고 했어요? 접대비라고 했죠. 과거에.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도 내가 업무적으로 내가 영업을 위해서 그냥 술포 마신 거지 내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한 거냐라고 볼멘 소리로 항의할 수 있겠지만, 세법에서는 야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혼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업무 추진비,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무조건 불공제합니다.
자, 그리고 면세 사업.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과세 사업을 위해서 쓸 때만 매입세 공제되니까 면세 사업일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세 불공제 되는 거고요.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세 면세를 겸업하는 경우에 자, 과세와 면세를 겸업할 때 과세분에 해당된 거는 당연히 공제, 면세분에 해당되는 것은 불공제 하겠지만 과세면세 겸업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그 슈퍼마트 같은 데 보면 쌀도 팔고 과자도 팔고 하잖아요. 과자 과세, 쌀은 면세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그 슈퍼마켓 마트에 뭐 임차료 또는 뭐 세무사 수수료 등등등등 공통 경비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통 매입세액이니까 안분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또는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이런 부분들 공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토지와 관련된 토지 공급은 면세니까 토지 관련된 자본적 질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 매입 정리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일반 매입이냐 고정자산 매입이냐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공제 되는 부분 구분해 주는 거 주의하고요. 불공제가 되면 이런 불공제 사유도 별도로 또 입력을 해 줘야 돼요. 불공제 됐으면 됐지 뭘 또 사유까지 그거는 부가세 부속명세서에 따로 별도로 사유별로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공제 사유도 구분해 줘야 되는 거고요. 매입세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서 주로 3가지 정도 체크해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에서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구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서 불러오기 해서 매입매출 전표로 전송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뜬다고 했죠. 이 세로 뭐예요? 홈택스에서 불러온 자료구나 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매출 정리는 좀 더 쉽다고 얘기를 했죠. 상품, 제품, 뭐, 서비스 매출뿐만 아니라 고정자산 매각 같은 거, 이런 거 살짝, 고정자산 매각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또 있었구나. 세금계산서 카드 발급 중복되는 거, 이런 정도 사유가 있었는데, 매입 정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왜 그럴까? 불공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주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매입으로 매입 과세로 쭉 다 해왔는데, 이 중에서 과세라고 돼 있지만, 불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매입한 부분 중에서 뭐 여기는 잠깐 요만큼만 나와 있지만 그게 월별로 해가지고 쭉 따지게 되면 엄청난 거래 건수가 엄청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중에서 요거는 불공제, 요거는 불공제 해가지고 하나하나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식한 방법이고요. 하나하나 찾을 수도 있어. 딱 보면서 요거는 불공제네. 요거는 불공제. 그러면서 불공제 체크하면서 여기에다가 여기는 과세로 돼 있으니까 그러지. 여기 만약에 불공으로 하는 순간에 여기 불공제 사유를 입력하는 여기 화면이 새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불공제되고 공제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의제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품목이라든가 또는 거래처 같은데, 공급처 같은데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불공인지 아닌지, 거래처 또는 품목이 뭐가 있어요? 주류대 같은 거, 품목 뭐 룸살롱은 아니겠죠. 아니면 공급처를 딱 보면 이 공급처에서 매입한 것은 불공제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품목이라든가 여기 제목줄입니다. 제목줄 여기를 품목을 여기 뭐 공급처를 클릭 한번 해봐요. 이 제목줄을 클릭 하다 보면 정렬이 화면 그 거래가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래가 쭉쭉쭉 비슷한 걸로 쭉쭉쭉 정렬을 해놓으면 작업하기가 용이하죠. 요거 선택 하는 거. 여기 잠깐 나와 있는데 체크 표시하는 거 주의하라고 했어요. 일괄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거나 선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풀었다 체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괄 선택하는 거 아주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하튼 그 제목줄을 클릭해서 정렬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정리되다 보니까 원하는 거래처 쭉 매입한 게 쭉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여기는 건 전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가 난 불공제할 거야. 등등등 이런 식으로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외상 붕괴는 환경 설정에 따라서 원재료로 자동 붕괴된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 외상 혼합도 있는데 혼합은 개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원재료 같은 게 아닌 광고 선전비 같은 게 있다면 이것은 원재료 매입이 아니죠. 이것들은 뭐 하단 붕괴 혼합으로 해가지고 광고 선전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하단 붕괴 수정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수정 세금 계산서라든가 기한 후 전송한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홈택스 학계표 조회에서 대조하고 누락 여부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사무용품이라든가 소모품, 이론적으로 교과서에서 나올 때는 뭐 이런 거 뭐 자산 처리하고 나중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소모품비 또는 소모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산 수정 분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론적으로 교과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걸 실무적으로 언제 다 해. 그냥 소모품이라든가 사무용품 12월 30일이 현재 탕비실 가보니까 소모품 좀 남아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비용 자산 구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거 어떻게 다 해. 그냥 자산이 아니라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현실상 쉽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 거래, 이 붕괴, 이 전표를 보니까 이거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 혹시라도 과거의 붕괴를 참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상단에 전기 데이터를 조회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서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 과거 이거 불공개됐나? 공개됐나? 아니면 붕괴 유형은 어떻게 되나? 이거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중복될 염려가 큰 비용 주의해야 됩니다. 통신비 등 세금계산서 수채, 신용카드 수채 등 중복 오류될 수 있다는, 오류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제가 얘기했죠. 거래처가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고 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스크래핑 받아서 여기다 쫙 뿌리는 순간에 공급처, 신규 거래처는 자동 등록되고 기존 거래처라고 한다면 기존 거래처의 코드를 따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런데 전자가 아니라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요거 별도로 기존 거래처는 F2키 눌러서 검색하면 되고요. 신규 거래처다 그러면 F2, F3 F3 신규 등록하는 거 있죠? 거기서 등록을 해주면 간편하게 거래처 등록이 되고 이 거래처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거래처 등록한 거는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회사 등록 밑에 거래처 등록 화면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다시 여기 거래처 등록한 게 잘못됐어요. 그럼 어디로 가서 하라고요? 거래처 등록 화면에 가서 삭제하고 다시 정리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제가 매출 정리해서 봤어요. 매입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부분은요. 하단에 매입할 때는 하단에 차변에 여기 아니고 차변에 매입 뭐 외상 매출금 뭐 상품 뭐 이게 아니고 고정자산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건물 뭐 등등등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고정자산 계정 과목을 쓰는 순간에 고정자산 간편 등록 팝업창이 뜨면서 간편 등록도 하고요. 또 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에 구분돼서 집계가 될 겁니다. 금액란에 고정자산 계정 과목 쓰고 여기다 금액란에 입력하면 고정자산 간편 등록 팝업창이 활성화된다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의제 매입의 경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의제 매입은 얘기를 했어요. 매입세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으로 간주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대표적인 게 음식점 같은 거, 쌀, 채소, 야채 막 이런 거 사가지고 뚜닥뚜닥 해가지고 쪼물락 해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팔 때 음식 만들어 팔면 그 과세되죠. 부가세 별도로 받죠. 근데 매입으로 사온 거는 면세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지만 이론상 누적 효과, 환수 효과 이런저런 얘기 나오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세로 공제를 해줍니다.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해 준다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의제 매입세 공제 전표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방법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아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 보면 그 중에서 전표 요거는 면세 요거는 의제 매입 공제 대상이 돼.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무식하죠. 자, 환경 등록에서 회계 대비의 의제를 자동 설정하는 메뉴가 있다고 했어요. 환경 등록에서 의제를 자동 설정을 선택해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전표 입력할 때마다 금액란에 금액을 입력하면 팝업창이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F11 간편집게 SF4 의제 재활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의제 매입세 팝업창이 활성화에 대해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냐? 전표를 해당되는 전표 쫙쫙쫙 체크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다 의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로 이제 그 네 번째 방법. 뭐 세 번째 방법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방법, 의제로 일괄 변경.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계산서를 자동으로 입력을 했죠. 자, 이것을 잠깐 여기 보면 여기에 전체 입력 탭이 있고 전자 입력 11번 과세 뭐 매입 과세 매입 불공 의제료 매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매입 면세도 있고 의제료 매입도 있는데 매입 면세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어디 갔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상단에 여러 가지 탭 중에서 전체 입력, 과세 입력 그 탭 쭉 가다 보면 53번 매입 면세 탭이 있어요. 자, 홈택스에서 자료를 스크래핑 해오면서 매입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매입 계산서, 전자계산서죠. 전자계산서로 받은 부분은 매입 면세 탭에서 쭉 다 집계가 별도로 집계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걸 갖고 의제 매입 적용 대상, 물론 거의 대부분이거나 또는 그 중에서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그 53번 면세 매입 탭에 가셔서 해당되는 전표 체크하고 아니면 전부 다 체크를 하든지 해서 의제 매입서액 적용 대상 체크해 가지고 F4 복사 의제로 일괄 변경을 클릭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하단 전표에 보면 의제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매입세액이 당초에는 매입 가액에 들어가 있었다가 매입 가액 중에서 일부분이 매입세 공제가 되면 매입세 공제되는 부분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반영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는 하단 전표의 고정자산 고정조교 하단 전표에다가 고정조교 0.6이래 06 의제매입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번호로 입력을 하게 되면 공제신고서에 반영이 되더란 얘기예요. 자, 의제매입세 또는 재활용 계산 요 탭이 있죠. 의제료 구분 뭐 해당 없음이 아니고 의제매입 재활용이다. 스크랩이다. 뭐 1번 하고 매입 취득금액 개별적으로 나오고 공제율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 일괄 변경 한꺼번에 하는 거. 선택하신 체크한 게 있겠죠. 체크 몇 개 했으면 선택하신 데이터를 일괄 변경하겠으면 오케이 변경 실행해라. 그러면 쭉 다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자료 처리하는 겁니다. 자, 매입세 불공제. 자, 요렇게 됩니다. 자, 내가 여기 과세였을 때는 매입 과세였을 때는 여기에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뭐 이런 식으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별도로 표시가 되는데 자, 불공으로 하게 되면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매입이다 그러면 매입 상품이다. 그리고 매입 상품은 얼마? 100만 원에 해 왔어요. 그리고 뭐 외상 매입금은 얼마겠어요? 110만 원이 되겠죠. 110만 원 될 거예요. 여기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하단에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매입 과세가 됐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매입 과세가 아니라 이렇게 불공제 된다라고 하면 불공제되는 이 금액만큼은 어디로 가? 자산가액에 합산이 돼버린다는 얘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소모품으로 해버렸네. 소모품으로. 이렇게. 합산이 돼버려요. 자, 매입 과세로 처리를 하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이 별도로 이렇게 분계 처리가 되는데 매입 불공을 처리했다. 54 불공 처리하게 되면 대급금이 아니라 관련 비용
요게 소모품 B다. 그럼 소모품 B 비용 처리되거나 아니면 자산의 원가로 분계 처리가 된다는 얘기. 그러면서 매입세 불공제 할 때는 불공제 사유를 개별적으로 전부 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물론 이 불공제 사유가 환경 설정한 대로 기본적으로 세팅한 대로 전부 다가 나는 비용 업무 아니면 전부 다가 뭐 업무와 관련한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세팅한 대로 자동적으로 뿌려주고, 이 자동적으로 뿌려준 거는 개별적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 드물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불공제 사유 중에서 공통매입세 안분계산을 선택한 경우가 있어요. 다시 어떤 경우냐면 아까 제가 그 마트 얘기를 했지만 약국도 이렇게 과세와 면세를 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제조약품을 팔 때는 면세지만 그 만들어진 약품 이런 거 바카스 같은 거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세가 되고요. 피부과라든가 성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을 해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을 할 때는 이 매입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매입이 과세사업부는 공제가 돼야 되죠. 면세사업부는 불공제가 돼야 되죠. 그런데 공통되는 매입세액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사무실 임차료 같은 거 아니면 뭐 수수료, 경비 뭐 등등등등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은 안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안분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뭐 공급가액이든 또는 매입가액이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기준에 따라서 안분을 해요. 자, 안분을 하게 되면 과세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 불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불공제 사유 중에서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내역 또는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에서 계산된 금액이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서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모품비 110만 원이 됐어요. 자, 아까 소모품비 요거네. 소모품비 110만 원은 불공제 처리했어요. 원래 공제가 되는 경우라면 소모품비가 여기에 1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차별에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 이렇게 될 텐데, 불공이 되다 보니까 얘가 이쪽으로 다 가버리는 소모품비에 다 합산이 됐는데, 올해 이 소모품이 과세와 면세 공통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을 했어요. 했더니 공통매입세 불공제되는 부분은 3만 원이고 공제되는 부분이 7만 원이라면, 요렇게 전부 다가 소모품비 가액으로 110만 원 돼 있던 것 중에 공제되는 부분이 7만 원이라면 이 공제되는 부분 7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을 도로 살려주고, 그러면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도로 살려주고, 대변에 소모품비가 요 전액 다 부가세 포함해서 전액 다 소모품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 중에 7만 원만큼은 소모품비를 줄여줘야 됩니다. 이 분계 입력을 별도로 어디에서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서 요 부분을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놓치고 가는 사람들, 그냥 모르고 넘어가거나 그냥 아유 이걸 언제 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뭐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냥 이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언제 가끔 나오나 봤더니 조사할 때 나오더라고요.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하면서 불공제되는 거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면 당연히 비용이라든가 원가로, 자산의 원가로 처리돼서 비용 처리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제된 부가세 대급금이다, 공제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용으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은요,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소모품비가 7만 원이 더 추가가 돼 있죠. 그러면 소모품비만큼은 자산에서 비용 처리가 되면서 비용 계산 인정을 받겠죠. 그러면 세금을
덜 내고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걸 세무조사 때 이걸 찾아내더라고요. 물론 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놓치고 가거나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칙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원칙은 당연히 해줘야 돼. 왜? 부가세 대급금 살아난 죽어버렸다가 표현이 그렇죠. 죽어버렸다가 자 과세했다가 불공으로 바뀌면서 부가세 대급금이 자산에 가산이 되면서 죽어버렸다가 공통매입 안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세 이 부분이 있다면 부가세를 도로 살려내야 되니까 자산은 그만큼 또 줄여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나중에 자산을 통해서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거. 세금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들으세요.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 관련해 가지고 요거 하나 더 정리할게요. 우리가 수입을 하다 보면 이게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사례 중에 여러 가지 수입 신고서 관련돼서는 제가 화면하고 같이 보여드리면서 전표 입력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 텐데, 물건을 수입을 하다 보면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 당연히 부가세를 내야 돼요. 해외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와요.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부가세를. 에? 자, 반대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가세는 없죠. 수출하는 부분에서는 부가세 없어요. 뭘로? 영세율 처리를 해요. 그러면서 수출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입 재화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설명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서 수입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수입 재화를 공급하는 해외에 있는 공급자가 우리나라 부가세를 걷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내줘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미쳤어요? 그 사람이 해외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세무서에 신고하고 뭐 이러게 안 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입자에 대한 부가세는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라는 걸 발행을 해요. 수입 재화에 대해서 부가세 얼마 내세요라고 해서 대략 계산해서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세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하면 이렇게 세금 계산서니까 뭐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가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 공급가액은 정확한 공급가액이 아니에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표준되는 금액 대략적으로 정한 거예요. 내가 물품을 구입한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세관장이 대략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 부가세는 정확하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입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 매출 전부 입력해서 수입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세관으로부터 받았죠.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 세금 계산서는 세관장이 발행을 해요. 그랬을 때 매입 매출 전부 입력 화면에서 수입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만 분개를 합니다. 이때 요거 80만 원, 8만 원 중에 요렇게만 합니다. 부가세만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일반 국내 매입의 경우에는 여기 뭐 상품 매입 뭐 해가지고 요거 80만 원도 분개가 되지만 수입세금 계산서의 경우는 부가세만 하단에 분개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물건을 사온 금액이 있을 거예요. 80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정확한 물품 가액을 파악해가지고 관세사 통해서 뭐 정산서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물건 정확한 매입 금액을 파악해서 이것은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다가 입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즉 뭐냐면 이것은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하단에 입력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하고, 실제 공급 물건을 사온 금액은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가서 개별적으로 정확한 물품 가액을 파악해서, 보통 이제 그 관세사 통해서 보통 정리를 해요.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준다라는 거 주의하십니다.